자,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이고요. 12월 12일 일요일이고 어저께자 토요일입니다. 주말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금요일 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지수인데 1982년 이후로 최고치 한 3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자, 일단은 S&P, 나스닥, 다우 물가지수가 최고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표는 지금 올랐는데요. 자, 일단은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 6.8%가 올랐습니다. 6.8%. 그리고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10월, 11월 이렇게 보면 0.8%, 0.9%가 올랐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하고 전월 대비해서 올랐어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요건이 지금 다 갖춰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사실은 지수들 S&P, 나스닥, 다우 같은 경우에는 내려야 되죠.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근데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실전 매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시장,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면 주식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대표이사가 구속이 되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이사가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 뭔가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현상. 뭐 우리나라 보면 남양유업 있었죠. 최근에 남양유업 뭐 구속은 안 됐지만 우리가 그 경영권을 놓는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불확실성의 해소.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해소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죠. 사실은 이것도 지금 똑같은 현상인데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시장 어떤 뉴스, 어떤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오르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표를 항상 말씀드릴 때 지표를 예측해서 들어가지 말라라고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죠. 왜냐?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1982년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여러 가지 뭐 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지만 사실은 뭐예요? 지금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었다. 6.8%로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제가 근데 두 번째로 뭐를 또 말씀을 드렸나요? 6.8% 이상에서 7%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2%를 찍었죠. 자, 6%대 이상으로 올라온 게 굉장히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예측을 5.8%로 했는데 6% 이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거고 이번 달은 뭡니까? 일단 예측을 했어요. 6.8% 정도로. 그리고 발표도 6.8%로 났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 주에 7%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2%까지. 만약에 예측을 6.8%로 했는데 7.2%까지 올랐다라고 하면 뭡니까? 지수가 곤두박질 쳤겠죠. 하지만 예측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확실성의 해소로 지수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합니다. 왜 지수가 상승했는지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괜찮다. 예측하고 비슷하게 갔구나. 서프라이즈 없구나. 라고 해서 지수가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그게 가능성의 하나일 뿐이고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은 큰 이슈였는데 넘어갔고 국내외 이슈를 잠깐 보면 국내 지금 토요일날 뉴스가 하나 터졌죠. 2023년까지 탄소 중립 대전환을 발표를 했고요. 정부에서. 자,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들은요. 23년까지 태양광과 연료에너지 시설 설립을 의무화했습니다. 의무화했고 요거 관련해서는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지금 좀 떠오르고 있는데 그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요일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계대출 증가액을 내년부터 더 조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대출받기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출을 좀 많이 조인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대출액을 조인다라는 건데 저신용자들, 중신용자분들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출을 조이는 것만이 뭔가 해결책은 아니에요. 제가 채권 전문가지 않습니까? 대출 조인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 큰 버블, 그러니까 버블이 이제 무너지면서 사실은 버블이 무너지게 되면 밑에 있는 저신용자들부터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거든요. 좀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 하여튼 이렇다. 자, 미국 상황은 부채 한도 상향 법안.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상, 테이퍼링 때문에 이 이슈가 지금 덮여져 있었는데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지금 15일까지 원래 하려고 했죠. 좀 늘리기는 했지만 하여튼 통과를 해서 디폴트는 면할 듯 이렇게 보입니다. 부채 한도. 자, 외신 보면 월스트리트도 여기 오른쪽 먼저 보면요. 인플레이션이 3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거고 이 왼쪽 보시면 하이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잖아요. 그 페드가 다이얼백입니다. 그러니까 되돌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정을 늘린 요 정책들을 되돌린다. 뭐냐?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금리 인상 그리고 돈을 푸는 정책들이 이제 쪼그라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금 월스트리트나 아니면 미국 주요지에서도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게 뭐 주요 이슈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겨울입니다. 죄송합니다. 봄쯤에 금리에 대한 어떤 리프트, 금리 인상에 대한 리프트가 잠재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기사, 금리 인상이죠. 자, 외신 하나 CNBC 거를 보면 디디 추싱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의해서 미국 뉴욕 거래소의 상장 폐지, 자진 폐지를 했습니다. 자진 폐지를 했는데 그 뉴스. 그러니까 미국 내 요 빨간 박스 보시면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지금 디디 추싱이 지금 뉴욕 거래소의 자진 상장 폐지를 해서 이제 홍콩 증시에 리스팅, 그러니까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뭐 힘겨루기가 굉장히 좀 크죠, 사실은.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의 모든 정보를 오픈을 해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주주의 20% 이상의 대주주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라라고 하고 있고.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내 테러 집단의 돈 세탁을 막기 위한 것 그리고 혹시나 중국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중국 공산당 측으로 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 때문에 공개를 다 해라. 뭐 중국 측은 안 하겠다. 그래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 중국 기업들이 사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입니다. 그래서 디디 추싱이 자진 상폐를 했고요. 앞으로 중국 기업들,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장시 잡는 사이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